보통 2단계에서 상담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일로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실형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만 인정돼도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이유, 또 징계 절차, 그리고 억울한 징계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징계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징계 혐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크게는 법령 위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 직무 태만 행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성매매 등 형사사건 범죄에 연루됐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우선 피의사실 적발이 일어난 다음에 해당 기관의 장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징계 등 의결 요구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 의결 요구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2단계에서 상담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되면 매우 좋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가 되면 관할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하게 됩니다. 미리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 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호사 동석하에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다툴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처분 등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에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에 대한 첫 불복 절차이므로 중요한데요. 소청을 우선 제기하면 기관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투고 준비서면으로 또 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조사가 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하듯이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징계를 감경받거나 취소받을 수가 있지 무턱대고 변호사를 쓰게 되면 괜히 만족해 본다라는 등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겠지만 아직 징계위원회 단계라면 지금부터라도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한 징계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서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조직 내부의 징계를 받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만 나오더라도 기행위 자체로 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벌과 징계를 모두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니까 어떻게든 될 것이지 라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있다간 한순간에 자신의 생계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그간 쌓아온 공직생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지 말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징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징계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훈 변호사였습니다.